부동산 몇가TV는 현재 평택시 전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정보, 현장 소식, 지식 전달, 투자 매물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투자 지식 정보, 도로가에 있는 토지를 살 때 적도구역과 완충목지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발급받았을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하나의 용어 적도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칠판에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할 때 저희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관공서나 온라인 매체인 토지 이용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이용 행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령들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의해서 적도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적도구역은 토지 투자자들이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충녹지와 적도구역이 같은 의미로 쓰이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적도구역이란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인데 용도지역 그리고 다른 법령대에서 지역지구 등인데 적도구역 도로법에 저촉되고 있고, 용도지역을 보면 보전관리지역 중로 3루의 적합 그리고 적도구역 도로법 써져 있는데, 적도구역이란 건축물의 신축은 불가능하지만은 진로 개설이 가능한 토지라는 점에서 완충녹지하고 다릅니다. 완충녹지는 건축물 신축도 불가하지만 진로 개설도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이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적도구역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용도지역 그 밖의 법령에서 저촉되는 행위들 나오고, 밑에 이와 같이 지적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가지 색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학대에서 보면 도로는 빨간색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사업 결정에서 빨간색 나타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 노란색 부분 도로 가장자력도 5m 이격거리를 두고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적도구역이 되겠습니다. 적도구역에 대한 설명을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도구역을 여러분 카메라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미니보드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구역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4개의 지역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도로가 다음 있다면 고속국도는 도로 양 각각 측면으로부터 20m에 한해서 고속국도입니다. 고속국도는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양측 각각에 대해 20m 이내 범위에서 적도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는 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5m의 범위 내에서 적도구역으로 구역 지정해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도구역은 일반적으로 건축, 신축은 불가능하지만은 건폐율 산정 시 건폐율 면적의 3인이 되고 용적률 산정 시 면적의 3인이 되고, 특히 장점은 이런 땅들이 있다면 이 도로를 통해서 차량 진출이 가능하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 적도에 관한 구체적인 도면이고, 적도구역의 지정 근거 법률은 도로법에 의해 지정 근거 법률을 두고 있으며, 지정 대상 지역은 도로법상의 도로 7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가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지정 대상 지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이고, 예외적으로 시도나 구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도로법에 의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국도는 전 구간에 대해서 양측 각각에 대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20m 범위 내에서 하나하여 지정할 수 있고, 일반 국도나 지방도 군도는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양측 각각에 대하여 5m 이내 범위에서 적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지역을 보면 비도시 지역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도시 지역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적도구역은 지정 대상 지역이 비도시 지역에 한한다.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인데, 여기에서 잠깐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조nin제라 하는데, 모든 필지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여 시장 군수는 관리하게 되는데, 용도지역은 21개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화하는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시지역은 다시 종세분화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충녹지 지역 같은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도로 진로 개설도 불가능한데, 완충녹지는 도시지역에 한하여 지정고시되어 관리됩니다. 즉 완충녹지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일종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적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 한하여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커다란 착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 설정된 완충녹지는 건폐율 산정에서 예외지역이 되고, 진출로에 불가능한 지역이 되고, 건폐율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적도구역에 비도시지역에 설정돼서 되는데, 이러한 지역은 건축물 신축은 불가능하지만은 건폐율 용적률 산입 면적에 포함이 되고 차량 진출이 가능한 구역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같으면서도 너무나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서 많은 주의가 요망되는 지역입니다. 적도구역에서 그렇다면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건축물이나 공작물, 신축, 증축, 개축 등, 그리고 토지 행질 변경이 금지 행위 대상돼 있고, 건축이 가능한 행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에 한하여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살펴보면 연면적이 3평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이 10평 이하의 축사, 연면적이 10평 이하의 농업용 창고, 연면적 15평 이하의 퇴비사, 증축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10평 이하인 건축물 증축.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로나 교통용, 통로 설치 정도는 허용된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대지에는 대수선이 허용된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더욱더 중요한 내용은 건폐율 산정인데, 도로가에 접한 대지 면적이 100평이었을 때 거기에 집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가, 또 건폐율은 얼마 찾을 수 있는가인데, 적도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지만은 건폐율 산정할 땐 적도구역 면적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가에 이러한 대지가 있다면 여기에 적도구역이 설치됐다 이거죠. 근데 20평, 여기가 80평, 합이 100평인데 이 지역이 용도지역 계획관리지라면 건폐율 40%를 사용할 수 있는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는데, 여기 적도구역은 100평을 다 대지 면적으로 산입한다는 것. 하지만은 대지 면적이 산입된다 해서 이 적도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데,
이러한 땅들은 일반적으로 지인로로 쓰기 위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짜투리땅 있으면 이거랑 똑같이 하는데 이 뒤에 있는 토지주들로서 많은 유혹이 올 수 있죠. 맹지 탈출해서. 그래서 이러한 땅들은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접도구역에 그럼 도로를 선정해놓은 기간에 유효기가 있는 건가, 지정기간에 대해서 완충 녹지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일종으로서 토지 일몰제에 걸리는데 접도구역은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일몰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하지 않으면 5년 이내 범위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년이 될 때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데 접도구역은 이러한 실효 고시에 관한 기간 제한이 없다. 일몰제에 예외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땅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어떤 저작권 행사에 불합리함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내 땅에 대해서 20년, 30년 동안 빨간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한다면 나에게 불합리할 수 있는데 그러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 매수 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보면 도로법 규정상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토지 효용이 현재 감소한 경우, 토지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의 신청 자격은 접도구역에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람,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사람, 125자로부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승계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만이 토지 매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 청구 절차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관리청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관리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대상, 매수 예상 가격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그 매수 예상 통지로 통지를 하셨다면 5년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수 청구권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수 청구를 하게 될 경우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에 준해 매수 청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뒷땅 맹지 탈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세대로 파는 것이 더 유효하기 때문에 토지 매수 청구 절차가 있지만은 현장에서 사용된 사례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토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접도구역에 보면 토지 이용계 확인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죠. 접도구역에서 있어서 도로의 접함과 도로의 접촉. 즉 도로의 접함이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서를 침범하지 않고서 도로와 경계를 일치하고 이루고 있는 상태로서 출입로 진출이 가능하여 개발 행을 받아서 토지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토지, 이러한 토지들은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기능을 봤을 때 도로의 접함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두 번째 도로의 저촉이 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선이 해당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이 건축이나 토지 이용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거냐면 도시계획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지만 구속적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대단히 않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지자체에 대한 청사진, 미래청사진, 그러니까 약 10년 후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 결정무시하는데 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행정소송이 되기 때문에 법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선이 해당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부분만큼 건축 토지 이용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저촉되는 부분이 미미하면 좋은 것이고 많으면 토지 가치가 적게 된다. 즉 빨간 선에 저촉되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에게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적도구역과 유사한 완충녹지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